한강불꽃 축제. 모두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장 아름다운 밤이라고 외치던 그 순간, 저에게는 그 밤이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었고 한국어도 못했고 수만 명의 군중 속에서 제 딸의 이름을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도 저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름도 모르는 3명의 한국 청년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제 딸을 찾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저와 제 아이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 버튼은 무료랍니다. 여러분, 혹시 낯선 나라에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악몽을 꾼 적 있으신가요? 그건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일이죠. 저는 그 끔찍한 상상을 실제로 겪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는 기적도 함께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배경은 바로 대한민국 서울 한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리이고 영국에서 작은 책방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34살의 평범한 엄마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놀라운 경험을 꼭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여름, 저는 6살 딸 소피와 함께 첫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실 한국은 제가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영국의 오래된 겨울하늘 아래에서 K-드라마를 보며 한국의 거리, 음식, 사람들에 대해 늘 궁금해했죠. 그 드라마 속 등장인물들이 걸었던 거리, 시장에서 먹던 음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정치인이라는 감정을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막상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그 모든 상상이 현실로 바뀌었을 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현대적이고 깔끔한 공항의 전경,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친절하게 안내하는 직원들, 그리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한국어와 영어 안내 방송. 소피는 처음 보는 공항의 규모와 환한 조명에 두 눈을 반짝이며 It's like a movie, Mommy라고 외쳤습니다. 저 역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역동성과 친절함의 첫 발걸음부터 깊이 감탄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이 아름다운 기억을 더욱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었고, 우연히 SNS에서 보게 된 2025 한강불꽃 축제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라 불리는 이 축제는 서울 한복판을 흐르는 한강 위로 쏟아지는 수천 발의 불꽃이 하늘을 수놓는 행사였죠. 소피도 포스터를 보자마자 fireworks 하며 두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어요. 드디어 축제 당일, 우리는 조금 이른 시간에 여의나루역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서는 순간 시원한 강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각종 버스킹, 음악, 그리고 다양한 음식 냄새가 뒤섞여 여름밤의 축제 분위기를 완성하고 있었죠. 이미 강변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 단위, 연인, 친구들까지 모두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는 모습. 아이들은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놀고 젊은 커플들은 휴대폰 삼각대를 세워두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작은 한국 태극기 모양의 부채를 흔들며 잔디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신이 났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섞여 더 멀리 퍼져나가는 듯했어요. 소피야, 이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이래. 우리 좋은 자리 잡아서 예쁘게 보자. 제가 말하자 소피는 고개를 끄덕이며 I love Korea 하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 가슴이 몹시 벅차올랐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로 해가 천천히 지고 노을빛이 강물에 물들기 시작했죠. 잔디밭에는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다양한 냄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치킨 박스를 들고 온 가족, 피크닉 매트 위에서 과일을 먹는 커플, 손잡고 나란히 앉은 할머니와 손자까지
저는 소피와 함께 작은 매트를 깔고 미리 사온 김밥과 주스를 꺼내어 한강 너머를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소피는 한국 음식 중에 김밥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고 김밥 is the best 하며 몇 개를 연거푸 집어먹었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배워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도는 이제 제법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작은 입에서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한국어가 나올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흐르며 하늘은 어둑해졌고 음악 소리가 커지며 사람들의 기대감도 함께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대 쪽에서 사회자가 흥겨운 한국어와 영어로 축제의 시작을 알리자 아이들은 환호하며 일어섰고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들고 하늘을 향해 준비 자세를 취했죠. 엄마, when does it start? 소피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곧 시작할 거야, darling. 준비됐지? 저는 소피의 뺨에 입을 맞추며 미소 지었고 아이는 태극기 부채를 들고 빙그르르 돌며 춤을 추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따뜻함, 그리고 이방인임에도 환영받는 듯한 분위기.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힘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평화롭고 행복했던 순간은 단 몇 분 만에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려 고개를 숙였고 아주 잠깐 정말 단 몇 초 동안 소피에게서 눈을 뗐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소피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피? 처음에는 그냥 불렀습니다. 그저 김밥을 먹던 아이가 옆 풀숲에 들어가거나 부채를 들고 근처 아이들과 뛰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딱 몇 초 물병을 꺼내려고 가방 안을 뒤졌을 뿐인데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땐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피야? 조금 더 크게 불러보았습니다. 아직까진 겁이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사이를 조금만 살펴보면 금방 해맑게 웃으며 돌아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돗자리 주변을 둘러보며 몇 걸음 내딛었을 때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축제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앉아 음식과 대화를 즐기고 있었고 불꽃놀이 시작 전의 설렘이 공기 중에 가득 퍼져 있었죠. 그 속에서 저는 급히 일어났습니다. 소피, 소피. 이젠 정말로 목소리에 떨림이 섞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반복해서 외쳤지만 주변은 사람들의 말소리, 음식 포장지 소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가 내는 소리는 그 모든 소음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아이들이 LED 풍선을 들고 뛰놀고 있었고 그 너머에서는 젊은 커플이 피크닉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제 딸 소피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손끝이 떨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부채를 발견했을 땐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소피가 들고 있던 태극기 모양의 종이 부채였습니다. 안 돼, 소피.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한국어가 아직 서툴렀습니다. 급한 마음에 영어로 외쳤습니다. Excuse me, my daughter. I lost my daughter. 6 years old. Her name is Sophie. She's wearing a white dress with a pink ribbon.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볼 뿐 바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몇몇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제가 지나치자 곧 다시 자신들의 대화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들이 무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천 명이 모인 축제의 한가운데서 한 아이가 사라졌다는 말은 너무 갑작스럽고 막연한 외침이었을 겁니다. Please, help me, I can't find my daughter. 저는 눈물이 맺힌 채 무작정 이리저리 사람들을 밀치고 다녔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서 괜찮아요? 라고 물었고 또 누군가는 경찰한테 가보세요라고 조심스레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이미 하얘졌고 뭔가 설명하려는 그들의 말도
손짓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귀를 찢는 듯한 폭음이 들렸습니다. 첫 불꽃이 하늘을 찢고 올라갔고 곧이어 커다란 파란 불꽃이 밤하늘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핸드폰 플래시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켜졌습니다. 그 아름다움과 환희 속에서 저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소피, 어디 있니? 제 목소리는 울음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축제의 음악은 제 가슴을 더 세차게 울렸고 환한 불꽃은 오히려 제 공포를 더 선명하게 비추는 듯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눈앞이 흐려지고 손은 떨리고 눈물은 멈출 수 없을 만큼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정말 단 10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 찰나의 방심이 모든 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환호성이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여행을 왔고 지금 내 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고 있고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그 절망 속에서 저는 잔디밭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제대로 가눌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살며시 잡았습니다. Excuse me, please help me.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뿌옇고 숨조차 가쁘게 들이켜지는 그 순간 누군가 제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주었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검은 모자를 쓴 젊은 남성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한국어로 조심스레 말을 건넸지만 저는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당황한 눈빛으로 My daughter, I lost my daughter, please help me라고 외쳤습니다. 남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곤 뒤쪽에 있는 친구 2명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조금 후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청년과 군복을 입은 제 모자를 쓴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이 잃어버리셨대요. 영어 잘해요? 청년 중 한 명이 어눌하지만 분명한 발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Don't worry, we help you.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간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무너졌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청년은 당황하며 급히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고 다른 청년은 이미 주위를 살피며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Her daughter lost age 6 years old. Her name is Sophie. She wearing a white dress, pink ribbon.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피의 사진이 담긴 핸드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으며 부채를 흔드는 소피의 얼굴을 본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숨에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일단 경찰부터 연락하자. 군복을 입은 청년이 짧고 굵게 말하자 다른 한 명은 바로 인근 스태프에게 달려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곁에 남은 청년은 제 손을 잡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You stay with me. We find Sophie together.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제게 이 낯선 땅이 그렇게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경찰에게 연락을 취한 청년은 곧 돌아와 말했습니다. 근처 지구대에 연결됐어요. 방송도 요청했어요. 우리 흩어져서 찾아봐요. 3명은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하나는 경찰 및 행사 관계자와 연락을 지속하고 하나는 주변 관람객들에게 소피를 본 적이 있는지 영어와 한국어로 묻고 다녔습니다. 남은 한 명은 제 손을 잡은 채 사람들 사이를 함께 다니며 소피의 이름을 반복해 불러주었습니다. Sophie, Sophie, 소피야. Where are you? 그 이름이 한국어 억양으로 섞여 불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애절해졌습니다. 소피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무섭진 않을까요? 누구에게 붙잡힌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멈추지 않고 돌고 있었습니다. 불꽃은 계속 터졌습니다. 노란 불꽃, 붉은 불꽃, 무지개처럼 쏟아지는 섬광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사람들은 함성과 박수로 가득 찬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불꽃의 소리 속에서 저는 오히려 더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이 환하게 빛날수록 제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웃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Mommy, I should never have taken my eyes off her. 저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른 엄마들처럼 저도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딸아이의 손을 잠시 놓은 저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옆에서 손을 꼭 쥔 청년이 말했습니다. Don't cry. We will find her. Korean people, help. 그 말에 저는 또 다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게 막막했던 순간 3명의 젊은 한국 청년이 제게 내민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희망적인 빛이었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잡은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손엔 위협이 아닌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젊은 청년은 말없이 제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를 잃어버리셨어요? 저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진심으로 도우려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고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My daughter Sophie, she's 6. I lost her, I turned around, and she was gone.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텐데도 청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주변에 있던 2 사람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게 3명의 한국 청년이 제 앞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옷차림, 서로 다른 인상이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저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영어 되시는 분? 첫 번째 청년이 다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나 조금, 아주 조금. 2 번째 청년이 주저하면서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눌하지만 분명한 발음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죠. Don't worry. We help you. 그 순간 무너져 있던 제 마음에 작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모든 게 막막하고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 이 낯선 땅에서 그들이 제게 내민 손은 구원의 닻이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제가 연신 고개를 숙이자 청년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아요. 당연히 도와야죠. 그 짧은 문장이 낯선 언어였지만 그 의미는 가슴 깊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름을 알려준 청년, 지훈. 지훈은 대학생이라고 했고 해맑은 미소가 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주변을 함께 돌며 아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소피, 소피야. 처음엔 어색했던 그의 외침도 시간이 지날수록 절박함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 번째 청년은 영석. 단정한 셔츠 차림에 손에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인이라고 했고 침착한 말투로 주변 스태프와 경찰에게 상황을 정리해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오후 8시경 여의도 한강 불꽃 축제장 6살 외국인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그는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정보를 빠르게 스태프에게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경찰과 행사 주최 측에 방송 요청까지 해주었습니다. 3 번째 청년, 민수는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휴가 중이라고 했고 친구들과 함께 불꽃놀이를 보러 왔다가 제 상황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 목격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 보셨어요? 이름은 소피고 흰 원피스에 분홍색 리본이 있어요. 그의 노력은 곧 효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중년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쪽 계단 근처에서 비슷한 아이 본 것 같아요. 리본 달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에 민수가 곧장 저희에게 달려왔고 저희는 그 방향으로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계단 쪽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아이 몇 명이 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아이가 분홍색 리본을 머리에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만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피. 목소리를 높여 달려가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다른 아이였습니다. 고개를 든 아이가 당황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저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sorry를 연신 말하며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제 무릎이 풀리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어디 있는 거야, 소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희망조차 부서지는 이 기분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아직 시간 있어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영석도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직 확인 못한 구역 많아요. 강변 쪽도 확인해 봐야 해요. 조명이 어두운 곳도 있으니까. 세 사람은 다시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지우는 계속해서 제 곁을 지키며 위로와 안내를, 영석은 경찰과 연락을 이어가며 실종아동 접수를 진행했고, 민수는 손전등을 켜고 인파를 가르며 가장 외곽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철저하게 분담하고 서로를 믿고 움직이는 그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또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한강의 밤하늘 위로 거대한 불꽃이 팡 하고 터졌습니다. 보랏빛 불꽃이 구름 너머를 물들이고 관람객들이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 청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부신 밤하늘 아래에서 저와 이름도 모르는 이 세 청년은 한 생명을 찾기 위한 조용하고도 뜨거운 싸움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소피? 계단 쪽으로 향하면서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쿵쾅대는 소리가 귀를 막을 정도였습니다. 지훈이 제 옆에서 말없이 걷고 있었고 민수는 앞장서 빠르게 사람들 사이를 헤쳐갔습니다. 영석은 핸드폰을 귀에 댄 채 행사 스태프와 무전 중이었습니다. 그쪽 계단 방향 CCTV로 확인 좀 해주세요. 방금 그 근처에서 비슷한 아이 봤다는 제보 들어왔어요. 영석은 단호하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근처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원피스, 분홍색 리본. 딱 소피가 입고 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소피. 제 입에서 비명이 튀어나오듯 외쳐졌습니다. 숨도 쉬지 못하고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고 두 손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고 이제야 찾았어. 이제야라는 희망이 눈물과 함께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고개를 돌린 순간 제 희망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그 얼굴은 소피가 아니었습니다. 분홍 리본도 하얀 원피스도 있었지만 그 표정도 눈빛도 전혀 달랐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제 두 다리가 힘없이 꺾였고 무릎이 바닥에 닿는 순간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지훈이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진짜 비슷해서 정말 저도 순간 소피인 줄 알았어요. 민수도 숨을 헐떡이며 돌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가족이랑 같이 있었어요. 아까 그 제보는 착오였던 것 같아요. 그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은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또 한 번의 거대한 불꽃이 터졌습니다. 초록빛 섬광이 밤하늘을 가르며 퍼졌고 사람들은 와 하며 일제히 함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아름다운 환호의 순간에 저는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고 저는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절망이라는 감정은 정말로 몸 안의 모든 것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더군요. 눈물, 심장, 다리, 심지어 목소리까지 제 모든 것이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에밀리, 지금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정말 아직 희망 있어요. 소피, 분명 어디선가 엄마 찾고 있을 거예요. 영석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불꽃놀이 2부 시작되면 인파 더 많아져요. 지금 서둘러서 강변 구역 더 확인해 볼게요.
경찰 쪽에서도 드론 영상 요청했어요.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들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소피의 웃는 얼굴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불꽃 진짜 예쁘다. 엄마, 부채 더 돌려줘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아이의 밝은 목소리, 조그마한 손, 그리고 그 손을 잠시라도 놓았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가슴을 비수처럼 찔러왔습니다. 내가 왜 그 몇 초를 못 참았을까? 그 몇 초만 더 보고 있었어도 내가 엄마 맞나? 저는 울며 되뇌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강변 조명 약한 구역 남아 있어요. 다리 밑, 그리고 의자 없는 쪽 벤치 근처. 거기 혹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같이 가볼게요. 에밀리도 같이 가요. 눈물을 닦고 일어서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이 다시 제 등을 밀었습니다. 어디선가 소피가 울며 저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불꽃의 소리 속에 제 목소리가 묻혀버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저는 외쳤습니다. Sophie, Mom is here. Sophie. 청년들도 외쳤습니다. 소피야, 소피야. Sophie, we're here. Don't be afraid. 사람들 사이를 다시 뚫고 이번엔 강변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불빛이 희미한 어두운 쪽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틈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눈에 들어온 작은 빛 하나가 있었습니다. 소피의 작은 손이 제 옷깃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엄마, 정말로 다시는 안 보이는 줄 알았어. 아니야, 소피야. 절대 그런 일 없어.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널 꼭 찾았을 거야. 저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직 식지 않은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고 그 위로는 흙먼지가 얇게 덮여 있었습니다. 누가 와서 불빛 켜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금방 가버렸어. 그래서 나 혼자 여기 있었어. 소피의 말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자원봉사자일 거예요. 불빛 켜주고 다른 구역으로 갔나 봐요. 그 작은 호의가 소피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고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였어요. 소피, 근데 그 부채 아직 가지고 있었네? 지훈이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소피는 작게 웃으며 부채를 펴보였습니다. 종이는 반쯤 찢어졌고 나무 손잡이도 휘어져 있었지만 그 위엔 여전히 태극기 문양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줬잖아. 엄마가 한국에서 제일 예쁜 밤이라고 말했으니까 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이 6살짜리 아이는 그저 엄마의 말 한마디를 믿고 온몸으로 그 밤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석은 말없이 손바닥을 펼치고 그 위에 있던 조그마한 스티커를 소피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오늘 진짜 최고의 용기상이에요. 우리 소피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우리 모두한테 선물이니까. 소피는 조심스럽게 그 스티커를 받아들었고 작게 웃으며 영석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소피의 발음이 정확했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 안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를 따라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말이 진짜 의미를 가진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마지막 불꽃이 터졌습니다. 커다란 하트 모양이 반짝이며 하늘 위에 잠시 머물렀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불꽃놀이의 끝을 알리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이 밤, 이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진심 어린 온기, 그것은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Thank you.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어떻게 됐을지. 지훈, 민수, 영석은 동시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우리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 한 거예요. 그들의 겸손한 말투에서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뿌리 깊은 문화, 정치인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준 이 청년들. 그들은 단순한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얼굴이었고 이 나라의 따뜻한 심장이었습니다. 소피가 말했습니다. Mommy, can we come to Korea again? 저는 눈을 감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Of course, Korea is not just beautiful. It's kind. 그리고 그 말 위로 밤하늘 마지막 불꽃의 잔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 속엔 오늘의 이 장면이 영원히 남을 겁니다. 축제가 끝났습니다. 하늘은 조용했고 군중의 환호성도 잦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오히려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피를 다시 아는 지금,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 뻔한 공포와 그것을 되찾게 해준 사람들에 대한 벅찬 감사로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피는 제 무릎 위에 앉아 있었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선 여전히 구겨진 태극기 부채가 땀에 젖은 채 남아 있었죠. 빛이 거의 꺼진 강변에서 우리 가족은 비로소 다시 평화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에밀리 씨,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이미 수차례 흘렸던 눈물을 다시 삼켰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당신들이 아니었다면 오늘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민수가 가볍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희는 당연한 걸 한 것뿐이에요. 어른이라면,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영석은 천천히 벤치에 앉으며 강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일, 저희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어떤 불꽃보다 소피가 엄마 품에 안기는 그 장면이 더 눈부셨어요. 그 말에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조용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소피가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Mommy, I want to give them something. 소피는 손에 쥐고 있던 태극기 부채를 가슴팍에 꼭 끌어안더니 그걸 조심스럽게 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지훈 오빠 가지세요. This is the best Korea. 지훈은 깜짝 놀라며 부채를 받았습니다. 그는 순간 말없이 그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가 평생 간직할게요. 소피야, 정말 고마워. 그 모습을 보며 민수와 영석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는 장난스레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뭐 줘요? 소피는 잠시 고민하다가 작은 스티커 하나를 꺼내어 민수의 손에 붙여주었습니다. Brave soldier. 그 말에 민수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웃었습니다. 충성, 고맙습니다, 소피님. 강변의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검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소피는 제게 물었습니다. Mommy, why are they cleaning? Because this is their home, darling. They love their country. 그리고 저는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Just like how they loved us tonight. 그 말은 제가 오늘 하루 동안 경험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강하고도 조용한 연대, 낯선 일을 향한 망설임 없는 손길, 그리고 정이라는 단어의 무게. 영석이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이란 게요. 딱 잘라서 설명하긴 어렵지만 누가 울고 있으면 같이 가서 울고 누가 힘들면 이유 안 묻고 밥부터 챙기는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Then tonight, I've been fed with more than just kindness. I was fed with soul. 새 청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한참 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하늘은 검은 캔버스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강물은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소피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Mommy, I want to come back to Korea. 그리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Not just to visit, my love, but maybe to belong. 하늘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색색의 불꽃으로 찬란하던 서울 한강의 밤하늘은 이제는 조용한 어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도 줄어들고 잔디밭 위에는 피크닉 돗자리와 치킨 상자를 정리하는 손길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사진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연인과 어깨를 맞대고 한강 바람을 조용히 맞고 있었죠. 하지만 그 어떤 모습도 조금 전에 그 순간처럼 제 딸을 다시 품에 안은 그 장면처럼 제게는 강렬하지 않았습니다. 소피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6살의 그 작은 손은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었고 그 손에는 구겨진 태극기 부채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부채는 오늘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유일한 연결선이었습니다. 저는 소피와 함께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용해진 밤 공기 속에 그녀는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Mommy, is the festival over? Yeah, sweetheart. But do you know what's still shining? What? Your courage. 소피는 제 얼굴을 조용히 올려다보더니 그 작은 입술로 천천히 웃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조용히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낙엽 사이에 떨어진 휴지, 조각, 벤치 옆에 놓인 플라스틱 컵, 화장실 앞에 줄지은 폐기물들.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처럼 보이는 자원봉사자들, 중년 부부로 보이는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Mommy, they're not leaving because they love this place. They take care of it. 그리고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Just like how they took care of us. 이제 저는 압니다. 오늘 제가 만난 것은 단순히 잘 운영된 축제도 놀랍도록 질서정연한 도시도 우연히 착한 새 청년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난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치인이라는 이름의 문화였습니다. 정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서슴없이 손을 내밀어주고 한 아이를 함께 찾아주며 밤을 불사르던 청년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지는 눈빛과 손짓. 그리고 축제가 끝난 후에도 자기 집처럼 뒷정리를 하던 이들까지. 그 모든 것이 이 나라가 가진 사람의 힘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제가 영국에서 살아온 34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의 도움을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돕는다는 말이 한국에서는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소피는 피곤했는지 제 어깨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며 평화로웠고 저는 그런 소피를 조용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밤 우리가 받은 건 단지 아이를 다시 찾은 것만은 아니야. 우리가 받은 건 이 낯선 땅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은 언어보다 깊었고 법보다 빠르게 움직였으며 경계보다 넓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방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소피는 잠들기 직전 조용히 말했습니다. Mommy, I want to live in Korea. 그 말에 저는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Me too, darling.
Because tonight, Korea gave us something more than fireworks. It gave us kindness. 우리는 그렇게 한강의 밤하늘을 마지막으로 올려다보았습니다. 불꽃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희미하게 반짝이는 별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별빛은 마치 이 나라가 제게 주고 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더 큰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